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비컷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성장세에 K전력기기가 올해 3, 4분기에도 실적 호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한전선도 어제 900억 규모의 미국 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HBM 공급 과잉론에도 해외 업계에서는 HBM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장비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펀더멘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이 3년간 90억 원을 들여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빅스텝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잘 이어받아서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럼 자세히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미국장에 잘 반응하면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근데 경기 둔화 이슈는 좀 여전하잖아요. 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오늘 뭐 매매하신 분들 다들 아실 거고 시장을 좀 지켜보신 분들 아실 거지만 증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은 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 내막에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걷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그런 불안감을 좀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해 주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최근 시장의 흐름인데요. 전반적으로 뭔가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보다 지수는 이게 좀 함정에 좀 빠지실 수 있는 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일단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다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노이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7% 상승이 좀 나왔고 그 엔비디아도 4% 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강하게 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국내 증권사들에서 리포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하긴 했지만 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데는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려면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는 1.1조 코스닥에서 좀 매도를 했고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일단 오늘은 코스피 120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600억
지금 사고 있고 선물로만 비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뭔가 해소된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다음에 이제 주말 넘어가는 그 시점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은 상승 중이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는데요. 개별 호재들 위주로 또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전력 설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등 좀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전력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 AI 시장과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력이 이렇게 잘 바톤 이어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반도체보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니까 투자 심리가 좀 전력 설비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전력 설비도 기존에 좀 많이 쉬었고 주가 자체도 흐름이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이제 막대한 전력을 좀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력 기기도 이제 AI 열풍에 좀 힘입어서 좀 호황을 지나고 있는 호황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 이튼사 관련해서 신제품 양산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좀 연일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오늘 국건이 15%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뭐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이지만 일단 10%대 이상 올라오는 거는 지금 제일일렉트릭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기관 매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부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튼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북미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에요. 일단 신규 수주를 좀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는 소식.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기존에 AI가 발달을 하니까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알파적인 요인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외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해준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지는 게 제일일렉트릭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전력 설비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좀 이뤄내는 최근에 좀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추이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일일렉트릭, 가온전선, 대원전선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저희가 슈퍼사이클에 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업계에 따르면 3, 4분기에도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그런 수주 관련해서 대한전선도 900억짜리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저희가 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네.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도 좋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좀 바라보셔도 되는데 좀 밸류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지금 찍혀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그런 부분, 실제 뭐 에코프로도 작년에 좀 마찬가지지만 30년도 매출까지 끌어와가지고 주가가 150만 원을 갔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AI가 발전을 하니까 사실 AI도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단계 진짜 슈퍼사이클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가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AI 수요가 분명히 급증을 해요. AI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수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가? 이 논리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주가는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완벽한 시그널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 사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실적이 완벽하게 찍히고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펌핑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은 좀 눈요기 정도로만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시다가 거래량 동반되고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나스닥, 뭐 S&P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요. 이제 겨울을 대비하라고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들 좀 쿵 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경이 좀 세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매수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어제도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미증시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비컷에 대한 그런 훈풍 그리고 엔비디아 상승에 따른 주가에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완벽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비수기 진입에 따른 단기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지금 리포트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이런 리포트를 얼마나 좀 불식시켜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최근 하락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고 오늘 리포트가 좀 두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단순하게 그냥 지금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것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없애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3분기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2분기는 이미 좀 좋게 나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분기 매출액이 지금 17.3조, 영업이익은 6.7조로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시장 예상을 좀 소폭 하회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나 이런 DRAM 관련해서 지금 출하를 소폭 하향 조정할 그런 과정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실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이를 지켜보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눈높이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우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주가 자체도 많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같이 나오는데 오히려 턴어라운드 할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시기, 이걸 냉각할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이다.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종목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본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은 또 반대로 HBM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투자 리포트에서는 겨울을 대비해라.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반토막 정도 뭐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이 된 것도 있고.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포트 보지 마세요.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리포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리포트의 포인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봤을 때 떨어질 거고 지금 당장은 좋지 않다. 지금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3분기 실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이게 사이클이 여러분들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저앉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반등하는 여러분들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다시 반등할 때 얼마나 이제 상승을 하는가?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 그냥 사놓고 무조건 끌고 가면 수익 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차트를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차트를 잠깐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여러분들 차트 이거 그림 많이 제가 그려드렸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반도체는 어렵게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1년도에 저점 찍고 15년도, 16년도에 저점 찍고 19년도 저점, 18년도, 19년도에 저점 찍고 20년도에 여러분들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고 23년도에 여러분들 저점 찍습니다. 이 자리는 뭐 유동성 공급됐던 자리니까 조금 빼고 그럼 여러분들 진짜 반도체를 내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4, 5년 주기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패턴이 여러분들 왔다 갔다 반복되는 시점이에요. 사이클이 당연히 지금은 좋지 않은 시기이죠. 올라왔던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냉각이 되는 시기고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면 수익을 내는 다시 올라가면 이제 10만 원 이상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기는 바닥 구간에 좀 진입을 하는 시기이고 사이클이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으나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점은 아니에요. 이거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지금 여러분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는 여러분들 3,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만 투자하시면 된다. 보통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고 반도체를 언제 사시냐면 고점 찍을 때 다들 투자를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대부분 여러분들 다 사실 건데 저를 제외하고 저는 주식을 15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삼성전자를 사본 적은 없어요. 관련해서 저는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 가볍고 탄력적인 종목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해서 이 점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클상, 이 패턴상 여러분들 여기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죠. 나중에 돌아 나올 때 보셔도 늦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리포트는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3분기부터 조금은 냉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하향에 대한 그 리포트가 과도한 부분은 맞아요. 아예 뭐 하이닉스를 그냥 무시해버린 그런 상황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좀 지켜본 그런 리포트가 좀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대만도 하고 있는데 왜 일본, 대만은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만 떨어져?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너무 리포트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매매 관점, 시점이 맞아서 지금 들어갔는가 아닌가 이런 것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보안입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딥페이크 얘기가 잠시 조금 잠잠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경찰이 예산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경찰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런 탐지 기술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좀 이슈가 나오면서 정책주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잠잠했던 거는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좀 눌림목을 만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경찰이 25년도 예산을 좀 올해 대비해서 4.2% 증액한 13조 5,364억 원으로 좀 편성을 했고요. 일단 딥페이크된 허위 영상물 범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최신 인공지능
을 좀 활용을 해서 허위 영상물을 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좀 고도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91억 원을 좀 투입한다는 그런 소식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91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일 수 있는데 요즘에 막 조 단위 투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 단위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요. 에게 91억 원? 이것도 주가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는 또 상승세를 만들다가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은 또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탄력성은 좀 살아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주면 계속적으로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산업은 단순하게 딥페이크를 벗어나서 보아는 제가 4차 산업의 꽃이라고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고요. 일단 한 단계 오늘 쉬었다가 뭐 다음 거래 종가 베팅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보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저희가 좀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바라봤다가 오늘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도 경제 이제 관련해서 수사에 힘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딥페이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만한 앞으로 그런 관점들의 수사나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계속해서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법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야 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 세부안 그러니까 세부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발표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의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옥석가리기가 없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종목은 시장은 항상 대장을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장을 지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탄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대장이다. 제가 오늘의 대장이다. 뭐 이번 주의 대장이다. 최근 테마의 대장이다라고 그냥 표현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인 대장은 옥석가리기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세부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뭔가 수혜를 받는 업종들, 기업들은 생기겠죠. 그 점에 좀 맞춰서 좀 바라봐 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하는 섹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원전입니다. 아, 전문가님, 원전 최근에 호재가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이 빠지거나 뭐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 있는데 근데 이 빠지는 종목들은 왜 빠지는 걸까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원전 받고 어제도 제가 원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기술이나 에너토크 같은 경우 차트가 살짝 삐끗한 모습이긴 한데요. 음봉 만들긴 한데 일단 아침에 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러니까 개인의 물량을 좀 뺏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좀 삼아서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체코 관련해서 지금 원전 세일즈 관련해서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뭐 이번에 체코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거 없이 뭐 오늘 안 움직인다고 해서 저거 보고서는 오늘 매수했는데 가지 않네 라고 하시는 전략보다는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단기적으로 오늘 음봉 떠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봉 떠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날 보면 양봉으로 어느 순간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어쨌든 흐름이 살아있는 그런 구간 뭔가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금 어제 매수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원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궁금한 게 네. 원전도 어쨌든 전력 설비랑 비슷하게 저희가 묶어서 바라보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저희가 원전을 전력 설비 대신해서 하반기에 좀 바라봐도 좋을까요?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사실 원전의 좀 역할이 이게 트렌드가 살짝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조금 결을 원래는 좀 분리가 됐다가 워낙 이제 쓰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다 보니 이게 친환경 쪽으로 조금은 이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데 조금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파생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지금 선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등락을 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은 재생에너지와 조금 움직임이 좀 비슷해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움직일 때와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오히려 예전에 전력 설비랑은 상대적으로 좀 잘 못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은 재생에너지와 좀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해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테크웨잉입니다. 매수가 35,500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테크웨잉 35,900원으로 첫 종목부터 그래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박스권 흐름만 좀 이용을 하시고요. 쌍바닥 찍고 좀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4,300원에서 43,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서 좀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고 2차는 이제 5만 원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지금 업종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 골골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방망이 짧게 휘두르고 접근하신다면 괜찮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나중을 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형들이 좀 올라가줘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게 굉장히 좀 심해요. 수직관계, 상하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좀 봐주시는 전략으로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크웨잉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43,000원, 2차로는 5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메디톡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0만 8,000원의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메디톡스는 19만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비중 네. 10%인데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톡신 관련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 사실 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8천 원 정도면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맥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끌어가신다면 저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잡고 끌어가서 30만 원까지 한번 수익 보고 1차적으로 최소 못해도 30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자리에 오면은 좀 비중을 일부 줄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구설수나 이런 것들 충분히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매출적인 부분이나 뭐 K-뷰티 이런 것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고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단기적으로 뭐 손절 라인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말씀드리면 61선 기준으로 우상향 체크하시면 되고요. 61선은 17만 6,500원 자리니까 일단 관련해서 이제 갓 정배열로 좀 나온 만큼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톡스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7만 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두산에너빌리티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9,300원의 비중이 95%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침 원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비중이 95%나 되시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올 수 있는데 한 종목이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어차피 원전 관련주 많은데 굳이 한 종목에 이렇게 95%나 담을 정도가 뭔가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셨고 뭔가 투자 포인트가 만약에 체코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다면은 예전 근데 과거의 영광은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뭐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올라갔던 그 시절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1차적으로 2만 원까지는 한번 좀 바라봐 주시고 원전 오늘 조금 안 좋은 이유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수급이 좀 폴짝폴짝 여기저기 좀 뛰어다니다 보니까 반도체 올라갈 때는 원래 다른 섹터는 좀 재미없거든요.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1차적으로 2만 원, 그 다음에는 2만 2천 원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비중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절반 이상씩 쳐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원전 내에서도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 원전을 만약에 투자하시더라도 종목을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뭐 한 종목이 무조건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나눠서 쪼개서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저도 최근 시장에서 지키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전 단타 잡아도 최근에 5%씩밖에 안 잡아요. 많이 잡아봤자 10%입니다. 요즘 시장은 수급이 워낙 그냥 뭔가 저거 없이 일관성이 없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바구니 하나에 너무 많이 담으시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점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도와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2만 원, 2차적으로는 2만 2천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Y2솔루션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700원에 비중 60%입니다. 전문가님, 연달아서 이렇게 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3,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이 이렇게 많은 게 왜 나오냐면 이게 시장이 답답해서 자꾸 그러시는 건데 시장 답답하다고 여러분들 비중 많이 담으신다고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답답하실 때는 쪼개서 하세요. 그 욕심을 비우시는 게 돈을 버시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평정심을 여러분들 유지를 하시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Y2솔루션 같은 경우 4,700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박스권의 하단에 지금 있어요. 지금 주봉상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게 비중을 한꺼번에 담아버리면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 매수를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번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시되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이건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고요. 하단에 손절 라인 2,600원 좀 제시해드리겠고 일단 저 자리 좀 지지해주면 보유 관점 1차적으로 좀 반등 나와주면 4,300원 구간에서 비중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자. 완벽하게 내 매수가에 안 오면은 비중을 줄여야지 하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근방에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5,000원 정도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Y2 솔루션 도와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면요. 먼저 선익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58,0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선익 시스템 56,80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5일선 받고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최근에 뭐 OLED라든지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일 때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실적 관련해서도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이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4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관련해서 좀 이슈도 나왔어요. 그 실적 관련해서 리포트 나왔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일선 바꿔가고 있고 수급도 지금 기관 매수 외국인도 조금씩 최근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붙고 있으니 지금 구간이 좀 꿈쩍꿈쩍 답답하실 건데요. 지금 구간만 잘 딱 뚫어주면 여기가 박스권 딱 상단부예요. 이 자리만 딱 뚫어주면은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올 거니까 그 구간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조금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7만 원 주봉상 좀 바라보신다면은 여기 7만 원 또 넘어가면은 다시 신고가를 좀 도전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7만 5천 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구간 돌파 나오면 이제 신고가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할 거니까요.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응을 좀 단기적으로 하신다면 하단에 11선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2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52,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끌어가시는 전략. 선익 시스템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꽃을 피울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4분기 해봤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점을 좀 바라봐 주시면서 실적 체크만 잘 하시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익 시스템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52,000원, 1차 목표는 7만 원, 2차는 7만 5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미래반도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2,3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미래반도체 15,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비중이 살짝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뭐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업종 자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상승이 나올 때 제대로 먹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 제대로 뭔가 상승이 진짜 나왔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가지 못하다가 떨어질 때는 좀 같이 빠지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폭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밀린 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만 좀 돌아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돌아서면 엔비디아가 좀 돌아서주면 일단 주가는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N자형 파동으로 조금 올라와 준다면 1차적으로 18,000원 그 다음에 2만 원 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4,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나 어느 정도 하단에서 이제 거래량도 좀 터트리면서 추이를 계속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만 탁 나와주면 시원하게 딱 사이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빠진 구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거래가 터지고 밀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단 차분하게 좀 바라봐 주시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외국인들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몇 개월에 거쳐서 매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좀 흐름 보시되 매수가에 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좀 답답하시다면 상승 나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18,000원, 2만 원 구간에서 비중을 일부는 좀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을 취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반도체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4,000원, 1차 목표는 18,000원, 2차는 2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삼성물산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3만 3천 원에 비중이 15%입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물산 지금 15만 원대 지나가면서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관련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증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관련해서 주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박스권을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단에 13만 원부터 딱 15만 5천 원까지가 딱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만 돌파 나오면은 좀 시원하게 올라와 줄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일단 좀 스윙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끌어오셨다면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서 끌어올라오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나왔을 때 목표하는 그런 구간은 최소 구간 17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저 자리에 오면은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을 접근을 하시자. 그래서 삼성물산 관련해서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법인 설립 관련해서 좀 이슈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수도권 대단지 관련해서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패션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류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또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은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이 구간이 지루한 건데 이 구간만 벗어나면 그만큼의 단 열매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시간 투자만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물산 도와주셨는데요. 17만 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LG전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0만 8천 원의 비중이 25%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따라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종목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지금 11만 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비중은 25%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오늘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좀 하셨다면은 1차적으로 상승 이거 지금 고가놀이가 살짝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양봉 2개 오늘 이렇게 끝날 수 있고요. 다음 거래일에 오늘 장대 양봉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거래일에 장대 양봉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부 한 절반 이상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1만 5천 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자리 넘어가면 이제 13만 원. 이거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사실 여기 주봉상 좀 바라보시면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많이 내려와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돌아서려고 그런 하는 모습이라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신다. 그냥 제가 볼 때 비중 자체는 조금 단기적이라서 앞서서 이제 11만 5천 원, 그 다음에 12만 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신다면은 이건 15만 원까지 끌어가셔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사신다면은 다시 10만 원 구간 가까운 그런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투자도 가능하고 지금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어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11만 5천 원, 12만 원 좀 바라보시고 지금 외국인 기관까지도 지금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금요일장이고 뭔가 불안하지만 어쨌든 장은 상승 중이거든요. 네. 이런 때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뭔가 불안하다면 그냥 최근에 좀 강했던 거 그리고 시장에서 좀 이슈가 받고 있고 B컷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네네. 좀 골라와봤고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라파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경피약물 전달 기술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미용이나 의약품, 뭐 백신 분야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니들은 여성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고 관련해서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로 위고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음 달에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좀 받은 지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좀 출시된다는 그런 소식이 조금 갖춰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환매가 또 돌고 있어요.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간 종목들은 간 종목대로 두고 안 간 종목들 중에서 좀 트레이딩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라파스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1,700원 현재 구간 좀 지나고 있는데요. 11,900원 이하에서 좀 천천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라파스였습니다. 이 금리 인하로 제약바이오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 살펴볼 건데요.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양시장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뭐 빨간불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아리송하긴 한데 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금요일은 파란불이 어울리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시장인데 그게. 어쨌든 오늘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 오전에 방송 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불안정하고 굳이 매매할 거 없으면 굳이 매매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렇다면은 최근에 수급이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전에는 반도체가 살아나는지 보자. 사실 어제 시장이 흔들렸던 건 지금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왕따시키고 다른 나라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지 1차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해소를 어느 정도 시켜준 듯 하다가 또 다시 음봉을 또 만드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하게 여러분들 매매하실 필요 없다. 다만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 없는 시장이긴 한데 오전 중에 시장은 뭐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만 최근에 이러다가 갑자기 불붙는 종목들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에요.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뭐 비만 치료라든지 최근에 어제 좀 상승을 강하게 했던 CBDC라든지 뭐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준다면 조금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조금은 깔아두는 매매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게 시장에서 중요한 게 외국인들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힘을 많이 빼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 일단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읽고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전력 설비, 반도체, 보안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라파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불안정한 시장에 무리한 매매를 금하면서 외인의 수급을 체크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